윤 대통령 사전에 하야는 없다. 말도 안 된다. 하야로는 찬탄파, 탄핵을 찬성하는 파의 여론 공작이다. 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예,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 측이 하야론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공작이다. 심지어는 뭐 뇌내망상이다. 뇌내망상이다. 예, 일루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시겠습니다. 예. 이 윤 대리인단,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사실은 이제 이 하야론이 촉발된 거가 이제 중대 결심을 운운하면서입니다. 지난 13일입니다. 헌재의 탄핵심판 제8차 변론기일장에서 이제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대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핵심판은 국민주권 결과를 뒤집는 것이어서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견제하는 심리가 참 중요한데 헌재의 위법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심리가 계속되면 대리인단은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중대 결심? 중대 결심이 뭐지? 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문화일보 제가 2주 격주로 한 번씩 한 개면씩 쓰고 있는 허민의 정치 카페에서도 이 위법성, 헌재 위법성, 그 다음에 또 이 불공정성, 임계치에 이르렀다. 그래서 위헌, 위법, 헌법과 법률 위반 수두룩하다. 불법적인 내용들이 수두룩하다.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문화일보 열심히 봐주시고 또 클릭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깨알 홍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대결심, 대통령이 하야 아니야? 네, 이렇게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말을 누가 했을까? 그것도 의심스러운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하야는 선택지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변호인단 중에 김계리 변호사는 또 뇌내망상 입 밖에 꺼내지 마라. 이런 얘기.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 하야는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대통령실은 황당하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의 주요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 요게 한 나흘쯤 됐습니다. 닷새? 나흘쯤 됐는데 전화 통화. 제가 밤 10시 반, 11시쯤에 이제 잘까 말까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한 15분 정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 통화 내용 중에 주요 골자, 중대결심 관련된 주요 골자만 말씀을 드립니다. 중대결심은 적법 절차 훼손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중대결심을 한다면 그건 이 탄핵 심리의 절차와 관련된 결심인 것이지 하야와 같은 대통령의 신변 문제와 관련된 것은 전혀 아니다. 하야는 선택지에 전혀 없다.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더군요. 네, 석동현 변호사의 얘기. 대통령의 국민변호인단, 네, 모집 활동 왕성하게 뭐 10몇만 명이 모였죠 지금. 예, 2030 청년들도 많이 가입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석동현 변호사가 좀 대통령의 변론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중대결심 관련해서 오해가 많은 것 같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야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중대 결심을 한다면 탄핵 심리에 대한 거부 또는 이 대리인단 총사퇴, 변호인단 총사퇴 이런 거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저한테 해준 말 중에 제가 짤막하게 지금 헌재 내부의 탄핵과 인용과 관련돼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문영배, 이미선, 그렇죠? 정계선, 정정미 요게 이제 약간 이제 네 분 이게 뭐냐면 이제 이진숙이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얼마 전에 결론 나지 않습니까? 기각이 됐는데 그때 요 네 명이 이제 탄핵 인용했었던 사람들이고 김영두, 김복형 그러죠? 그다음에 정형식, 조한창 요 네 사람이 이제 기각 쪽에 썼던 사람인데 요 결국 4대 4에서 출발을 하는 거다. 4대 출발하는데 여기서 이제 김영두가 이제 넘어가는 게 이제 넘어간다 먼저 넘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넘어갈 위험이 있다면 이제 김복형이 넘어갈 것이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4대 4에서 이제 5대 3, 6대 2 이제 요 언저리에서 이제 과연 이제 김영두와 김복형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따라 달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탄핵 변호인단, 피소추인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대리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계리 변호사가 뇌내망상 입 밖에다 꺼내지 마라. 하야는 무슨
하야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페이스북에 14일 날 쓴 글인데요. 변호인단이 직접 접견단이고 변론 전후로 계속 대화를 나누는데 그 누구도 하야 같은 소리는 입 밖에 꺼낸 적도 들은 적도 없으니 뇌내망상을 입 밖에 내지 마라. 이렇게 해서 변호인단으로부터 들은 제가 직접 들은 얘기를 포함해서 그러한 주장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 하야론에 대해서 택도 없다, 턱도 없다, 또는 택도 없다, 어림없다, 뭐 어처구니 없다 비슷한 얘기인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하야가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가능하냐, 헌법적으로 가능하냐 문제를 별개로 하더라도 그럼 하야했을 경우에 그 지금 모든 이런 문제들을 잠재울 수 있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고려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옳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야했을 경우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잠재워질 수 있나?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게 생각을 한다. 하야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권영세 사실은 이 비대위원장은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굉장히 높아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불공정하다라고 보는 여론이 40%를 넘어서 과반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 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 판결이 이게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시작일 수 있겠다. 그래서 정말 조심하게, 정말 신중하게, 신속이 답이 아니다. 신중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거듭, 이것이 언제 얘기한 거냐면요. 조금 늦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게 이제 관훈 토론이라고 해서 뭐 최고 언론인들이 모인 최고의 이제 토론회죠. 거기 이제 명사들 해서 그 토론회를 쭉 벌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와서 한 얘기입니다. 새로운 갈등의 시작일 수 있다. 탄핵 심판 정말 이게 신중하게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인 말이 참 재밌습니다. 오히려 지금 헌법재판소의 지금 이 불공정성, 그다음에 불법성, 위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논란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에도 불구하고 50%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라고 답하는 것이 오히려 신기하다, 오히려 기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대통령실은 어떻게 반응할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홍철호 정무수석, 이것도 제가 직접 며칠 전에 전화한 내용입니다. 하야론에 대해서 황당합니다. 대통령은 끝까지 국민과 함께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하야론은 한마디로 뇌피셜입니다. 하야론에 대해서 황당하다고 하는 반응을 넘어서 용산 내부에서는 이미 대통령이 돌아올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기각이라고 하는 판단하에 내부 정리하고 다시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의 절차에 돌입했다. 이런 말씀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하야론을 낼까? 여권에서 지금 소위 이제 대통령실, 그렇죠? 그다음에 여당의 어쨌든 간에 그 1인자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대통령이 직접 자기 얘기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대리인단, 제가 직접 전화한 분, 또 김계리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 등등 전부 다 하야론 뇌내망상이다, 황당하다,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하야론을 퍼뜨리는 거지? 하야론을 통해서 누가 이득을 보는 거지? 그 범죄를 통해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범인이다. 하야론을 퍼뜨리면서 하야론을 통해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하야론의 유포의 범인이죠.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민주당은 하야론에 은근히 관심이 있다 봅니다. 그런데 하야론을 입 밖에 내놓지 못한다고 봐요. 탄핵을 통해서, 즉 헌법재판소의 인용 판단을 통해서 대통령이 탄핵돼야,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진하야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하나의 이제 이 정치적 생명을 끊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만 대통령의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포함해서 3족을 멸하는 겁니다. 3족을 멸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보수 여권이, 보수 진영이 괴멸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바라는 민주당으로서는 탄핵이 낫지 하야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하야론을 유포하지 못합니다. 저는 여권 내부에 탄핵을 찬성하는 찬탄파의
여론 공작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보수 언론사의 중견 언론인이 설 연휴 기간에 한동훈을 만났다는 얘기가 이제 소문으로 나돌고 있는데, 그때 이 전국구상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을 나눴다라고 하는 소문도 있습니다.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두 사람 다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그런 소문이 있다고 하는 것, 제 의심의 단초에 뭔가 좀 단초를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하야로는 탄핵 인용론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 대통령, 대리인단 모두 하야론에 대해서 기겁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까지 여러분 오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 다시 만날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